3월 FOMC가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골드만삭스가 금리 전망 기사를 하나 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이 파산 사태가 일어나면서 골드만이 연준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뭐 페드워치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지금 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게들이 좀 실리는 상황이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SVB 파산 사태로 인해서 이 미국 금융시장의 미래가 불안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준이 3월 FOMC에서는 금리 인상 건너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고요. 그동안 이 파산 사태가 있기 전까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3월 FOMC에서는 25bp 금리 인상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골드만 분석가들은 이 예금 유출에 직면한 은행들의 상당한 유동성을 제공을 해주고 또 예금자들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규제 당국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물론 3월에는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 같지만 5월, 6월, 7월에는 25bp씩 금리 인상 단행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최종 금리의 경우에는 5.25에서 5.5% 범위로 예상을 해줬습니다. 뭐 이전에도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25bp씩 3번 더 네. 금리 인상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3월만 사실 중단하겠다라고 전망을 했고 5, 6, 7월에는 25bp 계속 올리겠다라는 전망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 금리, 앞으로의 금리 인상 경로 이번 SVB 사태로 확실한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은 금리 경로인데 지금 3월 10일이 이제 2월 고용 데이터가 나온 직후 지난주 목요일 직후였고 금요일 SVB를 반영을 해서 지금 금리 경로가 이제 6월에 피크아웃 5.29%죠. 피크아웃이고 그 전에는 3월 8일에 파월이 이제 의회 보고에서 상단을 올린 상황이었습니다. 5.75까지 금리 인상 올라갔었고요. 한간에는 6%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좀 내려왔죠. 근데 오늘 지금 이점물 금리 보시면 여기에서 더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금 2월 지금 보면 2월 1일에 이 FOMC 가장 밑에 있는 선 정도 수준 그 사이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FA8 연방 기금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향후 궤적을 보시면은 충분히 금리는 피크아웃해서 내려온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궤적이 그렇다면 성장주 섹터를 사야 되는 그런 시그널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네. 배드라서 성장주 중에서도 선별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성장주를 사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고멀티플을 받고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데 미래의 성장성이 높다라고 해서 할인율 때문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었던 종목들이 이번 기회에 금리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리스크가 커졌다 오히려 그렇게 보시고 오히려 자금 상황이 기업들은 더 나빠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테크나 바이오 같은 그런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자금 상황이 나빠질 것이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확산이 될 건지에 좀 집중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현금 흐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번 SVB 사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테크 부문의 지출 적어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현금 흐름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그동안 좀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중요하게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 현금 흐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투자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성장을 지속을 하고 특히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는 시기에서는 현금 흐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상당히 높은 금리가 유지되는 경우 현금이 말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상황에서 이렇게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실제로 기업들의 현금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도 나쁜 상황에서 더 나빠질 거를 감안해서 이 기업이 정말 파산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의 금리 전망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방송 중에 나온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CNBC에서 또 모건 스탠리 마이클 윌슨 분석가가 증시 전망을 또 내놨더라고요. 이름부터 불안하네요. 네.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이 파산
시작한 이후로 베어마켓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약세장의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된 것 같고 새로운 또 최저치를 찍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 10월부터의 랠리가 일시적인 강세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견해 현 시점에선 이제 거의 굳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SVB와 또 다른 은행 기관들이 즉각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좀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새로운 약세 시장을 만들 때까지는 정부 개입에 대한 바운스가 계속 있을 것 같다 이런 제안이 있었고 또 지난주에 이 SVB 붕괴가 아까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드의 긴축 너무나 영향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이 마이클 윌슨 분석가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수익 성장에 대한 기대가 또 너무 높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지금 위험이 더 빨리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유로 시장의 앞날은 좀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근데 결국 또 EPS가 이제 망가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전제에 또 깔려 있는데요. 마이클 윌슨 분석가는 최근에 계속해서 기조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EPS가 내려가면서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너무 높게 형성돼 있는데 약세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미국 시장이 선행 12개월 기준으로 PER이 17배 정도 위로 상회를 하더라고요. 과거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았던 시기에 16배 정도 수준까지는 하락을 하던데 뭐 그거 대비해서 뭐 S&P 500 지수 하락 좀뭐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뭐 17배라고 해서 비싸게 생각하진 않는데 향후에 EPS가 얼마만큼 더 떨어질 거냐. 지금 미국 경우에는 작년 12월부터 해서 EPS가 그때부터 하락을 해서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은 EPS가 좀 더 하향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저희도 PER을 봐야 되고 멀티플을 보면 조금 지금은 비싼 거 맞죠.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 그래서 저는 시장보다는 종목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저 맞는 말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시장 PER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이클 윌슨 분석가는 뭐 13배에서 15배까지도 조정이 한번 크게 올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종목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요.